해시태그 정약용이 경고한 노후의 진실 죽기 전에 절대 곳간 열쇠를 넘기지 마십시오. 50년 넘게 자식과 친구를 위해 모든 걸 퍼주셨습니까? 밥상에 고기 한 점 더 올리려고 새벽에 일어났고, 자식 학원비 때문에 당신 코트 한 벌 못 샀고, 친구 경조사면 빠짐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 앞에서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 안에 남은 것 말입니다. 그 공허함, 그 허탈감,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퍼줬어도 돌아오는 것이 왜 이토록 적은 건지. 이 영상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그 이유를 정확히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가 참아야 복이 온다, 베풀면 돌아온다는 달콤한 거짓말 뒤에 그 냉철한 진실을 감춰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이 비참해질지 우아해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작은 등불과 따뜻한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지혜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에는 절대로 곳간 열쇠를 넘기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시절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생은 자식들에게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난이 사람을 바르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넘치면 사람은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결국 그 재물도 사람도 모두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생이 유배 중에도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벌고 스스로 서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오늘의 현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요즘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자식 집 사줬다가 노후 자금이 바닥난 분, 아들 사업 미천 대줬다가 사업도 망하고, 돈도 못 받은 분, 딸 결혼 비용에 전세 보증금까지 빼줬더니 이제는 연락도 뜸한 분. 이분들이 나쁜 부모여서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부모였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대한민국 100세 시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60세에 은퇴하면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최소 30년에서 40년입니다. 30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긴지 실감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0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과 똑같은 길이가 앞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먹고 자고 병원 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의 비용을 자식에게 미리 다 넘겨버리면 여러분은 그 30년을 어떻게 살아가시려 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에게 줘야 내 자식이 나를 챙겨주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계신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식은 이미 이 시대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문화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40대, 50대 자녀들은 그 자녀들대로 대출에 양육비에 교육비에 허리가 휜 세대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부모 봉양까지 기대하는 것은 이미 지쳐서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짐까지 더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못 견뎌 피해버리는 자녀를 우리는 불효자식이라고 탓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면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생은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의 힘을 키워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부모도 자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 힘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 그리고
부모가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자금과 자녀 지원 자금을 철저하게 분리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쓸 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자녀를 도우십시오. 순서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먼저 챙기고 남은 것으로 노후를 살겠다는 생각은 100세 시대에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진명의 이전이나 큰 재산 이전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는 매년 수만 건의 부양료 청구 소송이 접수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다 넘겨줬는데 자식이 부양을 거부해서 소송을 거는 사례가 그렇게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재산을 넘겨주고 나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자녀의 태도를 경험하신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은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얻고 나면 그 가치를 잊고 갖고 나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 앞에서 부모만 예외일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은 너무 위험한 낙관론입니다. 곳간 열쇠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끝까지 당당한 부모로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부모 곁에 자녀들은 더 자주, 더 편하게 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의무감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오는 자녀와의 관계.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 강진에서 보낸 18년은 그의 철학이 가장 깊어진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의 본질을 가장 냉혹하게 깨달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선생이 한양에서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배 판결이 내려지고 먼 땅으로 끌려가는 순간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선생은 유배 초기에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의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선생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직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내 지위와 내 권세를 좋아했다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히려 선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 형편이 달라진다면 그래도 같은 자리를 지킬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0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은 가짜 친밀감입니다. 매달 나가는 동창회, 골프 모임, 친목회 모임. 만날 때는 화기애애하고 왁자지껄합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몇 시간을 보냈는데 정작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했네. 혹은 저 사람 나한테 또 자기 자랑만 늘어놓다 갔네. 혹은 더 솔직하게 다음 달에도 또 저 얼굴 봐야 하나 벌써 피곤하다. 이 피로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아닌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모임에 나가는 것이 진심으로 기쁜지 아니면 빠지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이 되어서 타성으로 나가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관계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이 유배 18년 동안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단 몇 명의 제자들, 그리고 책과의 깊은 관계 덕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인맥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오가는 단 몇 개의 연결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모임에 나가려 합니다. 외로울수록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 그런데 이게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질 낮은 만남을 많이 가질수록 진짜 고독감은 더 깊어집니다.
왁자지껄한 자리에서 혼자 소외된 느낌, 웃고 있지만 눈만 웃는 느낌, 집에 돌아와서 오히려 더 허탈한 느낌. 이것을 모임을 더 많이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악순환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선생은 강제로 사회에서 격리된 유배 상황을 오히려 내면을 다지는 시간으로 전환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방대한 저술들이 모두 유배 기간에 탄생했습니다. 선생은 사람이 없는 자리를 책과 사유로 채웠고 그 결과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부의 관계로 내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 공간을 채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사람과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이미 관계 정리의 절반이 끝납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고 유쾌하고 뭔가 해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고 나서 지치고 무겁고 쓸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과감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끊기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놓아주십시오. 내가 먼저 전화해야만 유지되는 관계, 내가 먼저 챙겨야만 존재하는 관계, 내가 먼저 양보해야만 이어지는 관계.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로 유지되는 인간관계는 오래될수록 피로만 쌓입니다. 세 번째, 예의 없는 지인은 차라리 남보다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상처받는 경우 중 하나가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무례함을 참아야 할 것 같다는 압박입니다. 20년 된 친구라도 30년 된 동창이라도 나를 아래로 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오래된 인연이 무례함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자의 교제는 담백하기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찐득하게 얽히고 설키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처럼 서로를 투명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하게 의존하지 않고 과하게 기대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존재를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 그런 관계가 오히려 오래갑니다. 이제 고독에 대해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진정한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가 친구라니 그게 무슨 외로운 소리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잠들 때도 아플 때도 새벽에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볼 때도 끝까지 내 옆에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나 자신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어떤 외부 관계를 통해서도 진짜 편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도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자연스럽고 당당합니다. 채워달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 18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힘 덕분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딴 땅에서 선생은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했습니다. 그 대화의 결과물이 500권이 넘는 저술로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500권의 책을 쓸 능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혼자 걷는 산책길,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 하나, 50평생 마음속에 쌓아온 이야기를 노트에 적어내려가는 시간. 그 시간이 낭비처럼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버티게 해줄 뿌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하나, 살아있는 동안 곳간 열쇠를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의 존엄입니다. 그것을 미리 넘겨버리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짐이 되거나 누군가의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가 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가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둘, 관계의 가지를 쳐내십시오. 모든 인연이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깊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하게 덜어내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가꾸십시오.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약용 선생이 2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상 없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남은 삶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참아왔고 충분히 오래 퍼져왔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와 경험을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실 차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